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21개 증권사에서 좀 레포트가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날아올라 2020년 4분기 리뷰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5126억,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3238억, 17.6% 증가됐습니다. 순이익이 3753억, 91% 증가됐습니다. 시장 기대치 상회. 4분기 디스플레이 광고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돼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커머스 매출액 44.6% 증가, 핀테크 네이버 페이 매출이 67.8% 증가, 글로벌 웹툰 전분기 대비해서 한 500만 명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연간 거래액 8,200억 37% 증가됐고요. 콘텐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8% 증가됐습니다. 파트별로 전부 다 그 고성장입니다. 커머스, 핀테크, 웹툰, 그 다음에 콘텐츠 전부 다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및 상반기 전망. 1분기 광고 비수기, 페이 적립금, 글로벌 웹툰 마케팅 비용 증가 지속으로 4분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증가 예상한다. 영업이익은 감소 전망. 2분기 경기 회복 광고 성수기, 커머스 웹툰 핀테크 고성장 지속으로 매출 고성장, 영업이익 증가 전망이다. 1분기에도 좀 고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5만원으로 상향했고요. EPS 상향,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습니다. 목표가 상향, EPS 상향. 목표가 상향의 가장 큰 요인은 쿠팡 나스닥 IPO 추진에 따른 동사 커머스 플랫폼 가치의 재평가 반영. 쿠팡이 나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기업 가치가 2020년 추정거래액 20조 원의 약 1.5배인 30조 원 전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당 리서치팀은 그동안 검색 커머스 플랫폼으로 가치평가하던 방식에서 커머스 부문을 분리하여 2021년 네이버 커머스 추정거래액 31조 2천억에 멀티플 1배를 적용해서 31조 2천억 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오늘 21개 증권사에서 지금 레포트가 나왔고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EPS 상향,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했던 유안타증권의 목표가가 55만원 제일 높았고요. 대부분 다 40만원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EPS도 대부분 다 상향을 했고 목표가도 대부분 다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유안타,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다 상향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EPS 상향했고요. 시장을 보겠습니다. 연속 월요일 제외하고 큰 폭으로 좀 4일간 급락을 해서 지금 많이 빠진 그런 한 주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조 4311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2543억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조 6970억 매수. 업종별로 봐도 외국인이 전기전자 7616억 매도, 압도적으로 좀 많이 매도했고요.
뭐 다른 업종들도 골고루 다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화학의약품 몇 개 업종만 제외하고는 뭐 전부 다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전전날 뭐 환율이 15원 급등하면서 환율까지 지금 불안한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장중에는 삼성전자 매도가 몇십만 주 매도에 그쳤었는데, 종가의 매도가 뭐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큰 폭으로 도리어 더 끌어내리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종가 무렵에 삼성전자 근 한 50만 주 가까이, 5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그 92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거래량은 10억 주가 좀 안 됐습니다. 9억 9,500만 주. 거래 대금은 24조. 거래량은 뭐 한 3억 주가 줄었는데, 거래 대금은 1조 3천억이 증가돼서 24조 3,500억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상위 고가 우량 종목들에 대한 그 매물이 집중적으로 좀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어제 그저께 그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종가에 프로그램 매물이 5천억 이상 매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종가 찍기 전에 1조 1,700억 매도하고 있었는데, 종가 찍으면서 1조 7천억, 그건 뭐 5,3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물 비차익에서 대규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선이 지금 이게 일본 그 니케이 지수 동향인데, 아침 시작할 때 플러스 한 100포인트 요 선에 잠깐만 플러스 나왔다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가 니케이 지수도 마이너스 544포인트, 3포인트, 534포인트 마이너스. 그래서 아침 한 10시 반 대비해서 한 60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우리 시장도 이때부터 프로그램 매물이 좀 꾸준하게 나오면서 외국인 매물이 같이 나오고, 그리고 종가까지 비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베이시스가 어제 그저께 깊게 베이시스가 뭐 백오데이션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막판 종가 찍으면서 파생 그 선물이 한 1포인트 이상 1.1포인트 플러스 더 높은 가격에 찍으면서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11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일단 3000포인트가 그 중요한 그 지수대라고 했는데, 이 3000포인트 여기를 그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모양으로 보면은 이런 그 쌍봉 형태로 인해서 쌍봉 형태이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줄고 있고, 네크라인을 지금 뚫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쌍봉 완성형이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좀 뭐 하락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지대를 28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60일 이동평균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 280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뭐 출렁출렁 하면서 약간의 반등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당분간은 좀 조정이 불가피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또 추가적으로 뭐
나스닥 2%, 다우존스 2%, 다우존스가 620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몇 분 남겨놓고도 추가적으로 막 급락할 정도로 빠지면서 좀 끝났는데, 일단 우리 시장이 연속 지금 4일 급락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 일단 뭐 하락 출발은 뭐 당연한데, 이제 하락 출발할 때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연속 5일째 하락이라서 일단 뭐 약간의 반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등이 나올 때 이거를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걸 팔아야 될 건지, 아니면 아침에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될 건지.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월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하면은 단기 매수, 반등을 노리는 그런 단기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뭐 대형주 선발 종목들은 드디어 이번 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어, 다른 그 주변 종목들은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좀 일부씩 좀 현금화도 하면서 주력 종목으로 옮기는 그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네이버 소개를 했는데, 네이버가 작년 10월, 11월쯤에서 CJ그룹과의 그 6천억 원 규모 상호 지분 투자 키로 막 하면서, 그때도 지금 그 호재가 나오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사업 협력 CJ그룹과 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CJ 대한통운 지분 인수 검토 얘기도 나왔고, 어, 쿠팡과의 그 사업적 파트너로 결합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어제 아시아 증시는 뭐 혼조세, 뭐 심천 지수가 좀 올랐고 홍콩 항생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빠졌고요. 그리고 원화 환율은 1118원에서 지금 혼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일단 FOMC 이후에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게, 그 연준에서 이거 경제 판단 후퇴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 표명한 것이 일단은 뭐 경기 회복 기대를 지금 약화시키면서 심리가 위축돼서 드디어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실적 부진도 한몫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그 중국과 미국 2월 그 PMI 발표가 있고요. 그 미국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뭐 개선세를 보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예상보다는 부진할 걸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좀 변동성은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수급을 보면은 예탁금이 다시 또 70조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에 68조 수준으로 조금 감소했다가 전날 1조 원 플러스 되면서 70조 2200억, 신용융자잔고도 20조 5371억, 4900억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 지금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 하락 연계에 따른 그런 매도 물량, 그리고 이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그 반대 물량들이 좀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큰 폭으로 빠졌을 때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 물량 나오고 미국 하락의 연계에 따른 하락, 그리고 연속 5일째 하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침에 주력 종목들은 아침에 저점 매수하면은 뭐 단기 매매 단타는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애플이 3.7%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 외에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0.12%. 마이크로소프트,
2.9% 하락을 했고, 시간에서 0.16% 하락. 페이스북이 2.5% 하락했는데 시간에서 0.3%. 인텔은 1% 하락. 반도체 설계회사 AMD 2.1% 하락. 테슬라는 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상승한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바이오 쪽이 상승을 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4% 상승했고, 파이자가 0.1%, 모더나가 8.5%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아침 큰 폭으로 빠질 때는 도리어 또 단기 매매 하는 사람한테는 저류의 그 단기 매매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일단 그 네크라인 3000포인트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단가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연속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나올 시점이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는 좀 더 조정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